하이 굿모닝. 라이온TV의 매일경제를 읽는 남자 라이온입니다. 라이온TV를 그동안 애청해 주신 라이온 팬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저도 그 1인 방송을 뭐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 시도해 보는데 한 지가 거의 이제 2주째가 되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또 취업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법대에 다시 다니고 뭐 하여튼 좀 이리저리 뭐 속칭 좀 가방끈이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인생에 좀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제 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보신 분은 아마 저희 라이프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이 처음 보시는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에 위해서 제 라이프 스토리를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 82학번입니다. 학교는 뭐 안암동에 있는 뭐 호랑이 마크, 저 신촌의 독수리 마크에 대응되는 그 대학교로 나왔는데요. 영어 영문학을 이제 전공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소박한 꿈이랄까, 뭐 어떻게 보면 소박한 꿈이 아니죠. 요새 말하는 언론고시. 그래서 언론사에 들어가서 무슨 그 멋진 막 전국의 시청자를 상대로 해서 뭐 워싱턴 특파원 라이온입니다 이런 식으로 멋진 뉴스를 갖다 리포트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모래시계에 나온 그 PD처럼 아주 멋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그런 걸 이제 꿈꿨는데, 인생에 살다 보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프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전혀 다른, 그야말로 그 분야와 전혀 반대의 어떤 그 업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다가 보니까 제가 뭔가 이제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시 실현시키고 싶은 거죠. 이 꿈을 실현시키자. 그러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영화에 관한 시나리오도 쓰고 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젊을 때 그 꿈을 갖다가 이루고 싶어서, 직장 생활은 좀 사실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 재미가 없고, 물론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직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그 독일 병정 같은, 독일 장교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일입니다. 나중에 제가 제 직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또 방송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생존 문제, 빵의 문제 때문에, 또 가족을 부양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인생의 어떤 좌절감이랄까,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한 뭐 그런 거 때문에 우울감, 상실감 이런 것을 하면서 그걸 이제 술에 의존하게 된 거죠. 알코올 이렇게 마시면서. 그러다 보니 나 술 없이 살지 못해, 뭐 술이 권하는 사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술 때문이야, 아니야 나는 술 없이 살 수, 이러면서 술을 이제 계속 마시다 보니 제 인생이 정말 이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우수한 이 브레인을 갖다가 100% 활용하지 못하고 술로 인해서 스스로 내사자 식물인간을 만들어.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며 술에 의존해서 살까. 참 아름다운 인생. 지금은 좀 그렇지만 제가 얼굴에 좀 준수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인간성 성격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멋진 탤런트를 하나님이 조물주어 줬는데 왜 이걸 100%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술을 취해서 아파트 오다가 어떤 그 고양이를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추운 겨울날 고양이를 봤는데 그 고양이가 길고양이였습니다. 집고양이라고. 길고양이가 아파트 그 벤치 위에 오돌오돌 이렇게 움츠리고 있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술이 엄청 취해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인생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심하게 하면 알코올 중독자에 불과하죠,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 근데 그 길고양이가 아마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사가 아닐까, 고양이의 탈을 쓴 천사가 아닐까. 보통 길고양이는 보면은 뭐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학대를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해코지해서. 근데 그 길고양이는 정말 천사인지 도망가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고양이를 제 품에 안아줬습니다. 마치 그 고양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가족 없이 혼자 이제 생활할 때인데, 고양이 너가 내고 내가 너구나. 뭐 노자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나비가 나요, 내가 나비다 이렇지. 내가 고양이고 고양이 너가 나다. 뭐 그런 노자의 생각이 뭐 들 정도로.
그래서 서로 동병상련 느끼면 그때 이제 제가 정신 포착 깨 있더라고. 아, 내가 왜 술에 이렇게 의존해서 할까? 이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신체, 아름다운 영혼, 뛰어난 이 머리를 왜 술에 쩔어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너무 한심스럽게 몇 년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단칼에 정말 김윤수 장군이 삼국 통일하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유명한 기녀가 있었는데 맨날 술에 취하면 김유신 장군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 타고 가면 항상 그 기녀집인 거야. 그 기생집인 거야. 물론 아름다운 기생이었겠죠. 김유신 장군이 갈 정도면.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맨날 술에 취해가 하랑도 정신 잊어버리고 술 취해가지고 무술 말을 안 하고 계속 술 취해가지고 말을 타고 가면 그 에마가 그 기녀집에 간 거야. 그 기녀 이름이 양기민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절세의 미녀였을 거야. 그 당시 신라시대 때. 그런데 이제 김유시 장군이 자기는 안 가겠다고 이제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이 주인의 심정을 알고 말 과잉충성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유시 장군이 술 취하면 이 여자를 좋아한다, 이 여자를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김유시 장군은 원치 않은데 이 말이 그 기녀집에 이제 데려간 거죠. 지금은 치면은 뭐 역삼동 강남의 유명한 역삼동 뭐 룸사롱 다남주점에 이제 데려간 거죠. 뭐 지금은 이제 말이 없고 차겠죠. 그래서 김유수 장군이 화가 펄컥 나가지고 결단한 거죠. 저처럼 뭐 술을 끊겠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칼을 확 빼들면 그 말이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 애마 얼마나 그 무서운 결단입니까? 말이 목을 쳐준 거예요. 그 사랑한 말 전쟁에서 생사고락한 그 말 주인의 심정을 알아가지고 술 취할 때마다 김유신 장군의 그 외로운 마음을 이 기녀 기생한테 달랬는 거 알고 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보다 더 뛰어난 말이지 않습니까? 주인을 생각하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김유 장군이 자신의 무서운 결단을 실행해서 말을 속죄하면서 말에 모가지를 쳐버린 거예요. 그 말은 쫙 뻗어버린 거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결단입니까? 그 무서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은 삼국 통일의 위협을 갖다가 달성합니다. 저는 뭐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안으면서 제가 그렇다고 뭐 제가 고양이 목을 치면 안 되죠. 고양이 불쌍한 고양이 저를 위해 온 천사인데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안으면서 순을 끊어버리겠다. 정상훈 라이언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모가지를 쳐버린 거 아니 모가지를 친 게 아니라 그 고양이를 안고 제가 좀 결단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술을 의존하지 않고 인생을 좀 재밌게 살면서 그 덕분에 인생에 정말 건강한 경험을 많이 해서 수많은 독서도 하게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음식도 먹게 되고 옛날에는 돈 생기면 그 허접한 술집에 술값 다 날려버리는데 거기서 좋은 책을 이렇게 뭐 좋은 책들 많이 사게 되고 그 덕분에 뭐 이런 맹큐의 경제학 책도 읽게 되고 참 맛있는 정말 몸을 좋게 하는 음식도 먹게 되고 정말 그 고양이가 저희 뭐 구세주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마치 김윤시 장군의 그 말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지. 제가 그 만난 그 고양이 길고양이가 바로 저희 터닝 포인트가 된 구세주 내지 신이 보내신 천사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제가 그 하기 전에 제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한 이유가 사실 이 매경이 있는 남자 이것도 아까처럼 제 잃어버린 꿈 뭐 김유시 장군은 삼국 통일의 유업을 이제 달성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옛날에 못했던 그런 PD, 방송 뉴스 또는 그 영화 작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게 된 거죠.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좀 많이 본 게 한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또 뭐 한지 10일 만에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유튜브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 유튜브 등등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저희 꿈을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멈추지 말고 뭐 나이키 선주는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Just do it. 해라. Just do it. 무조건 하라는 거죠. 시작이 많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독자 여러분도 이 라이온 TV 매경 있는 남자 이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애정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때까지 매일 경제를 읽고 이제 해줬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희 하루 일과가 사실 한 6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매일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청소, 진공 청소기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효리 그 이상순 부부 뭐 그 효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근래 그 청소기까지 돌리고 이게 그러면 그게 하루의 이제 시작이었는데 또 청소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이제 정신 세계에 대한 수양이죠. 요새 그 스님들 절에 일어나면은 절간 청소하듯이 그게 공양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또 집에 들어왔을 때 깨끗해진 집을 보면 이 집이 말로 이 세상에서 험난한 생활 하루 마쳐 왔을 때 힐링 공간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집이 엉망진창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그러니까 밖에서 술 마시고 막 이런 생활을 했는데 집을 깨끗이 해놓으니까 집에 저는 일만 끝나 집에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집이 하나의 저희 천국인 거예요. 아지트고 영혼의 공간이고 그래서 집을 아침에 청소하는 해서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이 매일경제 이제 남자를 하다 보니 뭐 제가 1인 방송을 하다 보니 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경 읽어야 되지, 편집해야 되지, 요약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그 독자 시청자에게 좀 재밌게 쉽게 얘기할까 또 연구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 뭐 제가 또 뭐 이러다 보니 아침에 이제 청소를 거의 한 10며칠 동안 못해요. 그 완전히 먼지 바닥인 거예요. 누가 뭐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뭐 해줄 수 있는 상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도 중요하지만 저희 소중한 이 공간인 이 집을 너무 방치하고 싶어서 그러려면 제가 매일 경제를 매일 하는 이런 방송을 어느 정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저희 행복 또 보는 독자분의 또 행복이겠지만 저희 가사를 통해서 집안을 깨끗이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매일 하는 건 좀 힘들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좀 재밌는 기사가 있을 때 그걸 좀 요약해 가지고 특집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의 한 시도가 무슨 보면은 뭐 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TV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또 유튜브에 다른 것도 보면 있는데 그런 딱딱한 팩트 위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 뉴스에 나오는 기사 팩트 전달을 매개로 해가지고 제 인생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희 뭐 생활 감정 같은 거 그리고 독자분하고 얘기 나오시고 한마디로 매일 경제를 하나 이거 플랫폼을 해가지고 저희 그 생활 감정 좀 재밌는 일종의 토크쇼를 하고 싶은 토크쇼 얘기 나누고 싶은 그래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기사를 읽고도 뭐 엉터리로 해석한다든가 말도 안 된다는 해석을 한다든가 뭐 제가 가끔 하고 난 뒤에 유튜브에 올린 거 나중에 보면 제가 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뭐 실수하고 뭐 숫자도 틀리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 그걸 그러면은 2021년이 돼야 되는데 뭐 201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참 어이없는 말. 이거는 독자 여러분께서 1인 방송하는 저희 이제 뭐 아마추어 관점에서 하는 거라 생각하고 좀 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 또 세련되게 하면은 여러분들 다 유튜브에 제 걸 보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KBS, SBS, 뭐 JTV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상파 뉴스, 경제 뉴스, 뭐 토마토 경제 환경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물론 그것도 그 남들의 의미가 있지만 저 같은 이런 유튜브에 이거 보는 게 좀 인간적이지 않을까? 뭔가 좀 뭐 어설프고 그렇지만 지상파에 없는 그 인간적이고 좀 색다르고 유니크하고 좀 재밌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으로 매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그래서 너무 팩트 위주로 하지 않고 그냥 좀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뭐 이걸 통해서 저도 좀 늦게 이제 경제 관점을 가졌는데요.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실 20대, 30대 그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한평생 돈을 벌어도 서울의 강남 아파트 사기는 거의 불가능해 가거든요. impossible.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강남 집값이 먼저 올랐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벌고 라이온이 TV를 봐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벌고 막 그야말로 정말 종잣돈을 모은다면 그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강남 집에 몇 채도 살 수 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나이가 57인데도 이 경제 신문 계속 보고 또 경제 관련 책 보고 이러니까 사업 아이디어가 뭐 그야말로 이 사자머리에서 막 그것은 막 폭포수처럼 아이디어
이게 솟아나더라고요. 이걸 기획해가지고 실행 옮기면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제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2023년이 되면 제 직장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만 60인데 그때 제 목표가 얼마를 모은 게 목표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하면 여러분은 아마 유튜브에 보는 순간 이걸 꺼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가 얼마냐면 강남에 뭐 좋은 아파트 타워 팰리스 뭐 한 20억 30억 하죠. 그게 저는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 목표는 그걸 능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화나주고 라이언 미쳐서 정신 차려 너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해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제 직장이 문정동 부근인데 거기서 보면은 잠실에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롯데타워를 제가 건축 잘하는 건물에 대한 견적을 내는 어느 분한테 물었는데 그게 땅값만 제외하고 건물 값어치와 본다면은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롯데타워를 여러분이 많이 갖고 싶으면 얼마가 있으면 저 잠시 우리 서울에 이제 랜드마크이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면 저걸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억일까요? 200억일까요? 1000원일까요? 3000원일까요? 6000원일까요? 7000원일까요? 얼마일까요? 놀랄 수도 있고 놀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1조 원입니다. 1조. 그래서 저는 항상 위대한 그레이트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가 보면은 어떤 강가에서 저 반대 강가에 사는 옛날에 사는 애인이 살던 그 대저책 그린 그 불빛 싹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막 그 개츠비에 갑자기 그 주인공 디카프리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그 해안가에 서가지고 이 사람도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녀를 이제 자기 아내로 첫사랑인 여자인데 딴 남자 시집 가보니 그녀를 모니 항상 이걸 그 해안가 부분에 있는 푸른색 그 대저택에 손을 잡으려고 하죠. 저도 이제 일어나면 저녁 이제 퇴근 후에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잠시 타오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넌 내 거야. 난 너를 가질 거야. 2023년에 롯데타워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 제 목표가 어느 정도가 아시겠죠? 자, 20살, 30살 가진 분도 그런 꿈과 야망과 포부와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라이언 TV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야망과 꿈과 포부를 갖고 그리고 키워나서 성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젊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오래 살려고 합니다. 2023년 뭐 그건 얼마 남지 않고 저는 구글에 얘기했는데 인간의 그 수명이 500살이 납니다. 저는 가능하면 500살 이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라이언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꿈과 희망, 전 인류를 상대로 희망과 꿈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 저희 정말 꿈과 희망과 포부입니다. 제가 롯데타워를 갖겠다는 것은 사실 엄청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를 통해서 엄청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큰 그 수익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라이언의 꿈이 이루어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 트리뷰 20대 30대 분들 일단 먼저 강남에 좋은 집을 사십시오. 그리고 좋은 외제차도 몰고 다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 40대 50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젊지 않습니까? 저는 50대 이제 중반인데 이걸 보고서 계속 경제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거죠.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표는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꿈과 힘을 갖고 경제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라이언 TV 매일경제에 있는 남자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주 1회 내지 2회 정도로 이제 매일경제 한국 경제를 이제 특집이라는 재밌는 걸 이제 요약해서 이제 하면서 토크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1회 내지 한 2회 정도 경제 관련 재테크 관련 그런 책들을 갖다가 제가 리뷰해서 재밌게 아주 재밌게 좀 해서 뭐 좀 시간 있는 분을 위해서는 40분짜리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는 한 10분짜리를 해서 그런 거 경제 관련 재테크 책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올해 가기 전에 일단은 올릴 게 이겁니다. 2019년 한국이 열강할 세계 트렌드 요 책을 먼저 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모르지만 외국 선진국에서 막
시행되어 있는 사업 아이템,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분들 꼭 이걸 이 책 제가 유튜브 올 때 보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 직장생활 퇴직 후에 뭔가를 꿈꾸는 사람들, 또 청년인들 퇴근 후에 뭐 투잡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 좋은 영감을 얻기 바랍니다. 좋은 영감을 얻도록 이 라이온이 잘 요약해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탄 올게. 요새 뭐 치면 맨날 4차 혁명, 4차 혁명, 뭐 2차, 4차, 4차가 뭐냐? 이 4차에 대해서 고전적인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사실. 크라우스 슈바의 제4차 산업혁명 요 책. 요 책을 제가 또 서평에 올릴 겁니다. 해서 재밌게 여기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저희 직장에 공익 그 젊은 애가 보고 있더라고요. 항구를 정리한 4차 산업. 이거는 우리나라 관점에 인문학 관점에서 좀 재미 철학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요 두 개를 잘 요약해가지고 올리고 또 라이온 팬들이 이걸 보시면 4차 혁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혁명이 뭐라는 거 알아야 미래 트렌드 알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도 개척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온 TV에서는 매일 경제는요 지금 하는 코너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재밌는 그 경제와 관련 책을 갖다가 2주에 또 한 주 단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중요한 게 정신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이 빵만 먹고 산다면 뭐 사람이랑 애니멀 동물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동물보다 낫다는 게 저 뒤에 제가 사랑하는 곰돌이 있는 거 있지만 곰돌아 내 미안한 애지만 내가 인간이 너희보다 좀 나는 그래도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 가치라든가 이 마음적인 허전함 이런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심리학이나 정신 세계를 다루는 또 책도 교차로 해서 제가 서평을 올릴 텐데 하여튼 라이온 TV를 관심 가진 독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 이 라이온에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면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제 매경에 중요한 것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2분이에요. 오늘 특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온 팬 여러분, 이거 참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이태리 가보면 피사의 탑이라고.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이게 지금 뭐 매년 조금씩 옆으로 이제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엄청 넘어진 겁니다. 물론 피사의 사탑을 처음 건설한 사람은 일부러 매년 넘어지도록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설계한 건 아닐 거예요. 뭔가 똑바로 서고 뭔가 좋은 역할을 하도록 이게 이제 기획하고 했는데 그 설계한 사람, 건축한 사람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자꾸 옆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라이온 팬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 시행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사항을 이 피사의 사탑이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뭐 사람들이 뭐 국민이라든가 이 피사의 사탑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나타낸 건물이고 여기 막 서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 라이온을 포함한 국민들 또는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울고 있다, 자꾸 기울고 있다, 저러다가 넘어진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사의 사탑을 건설한 그 건설자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아니다. 좀 있으면 바로 설 거야. 조금 지금은 기울어지면 바로 설 거야. 조금만 기다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아마 조만간 판결 날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남북관계 긴장 완화시켜서 김정은과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보다는 이 경제 정책이 만약 성공한다면 제가 보건대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겁니다. 아마 성공한다면. 그래서 저도 뭐 문재인 씨를 제가 뭐 표는 찍지는 않았지만 일단 대통령 된 이상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분도 열심히 보니까 성당에 다니더라고요. 저도 뭐 가톨릭 신자입니다. 뭐 그 등등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뭐 그분 보니까 뭐 청와대에 이렇게 저는 뭐 지금
애완견이라든가 애완고양이를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저는 곰돌이 인형하고 같이 살면서 뭐 제가 뭐 대신 뭐 저는 허전함을 좀 덜 내고 있는데 문대 지금 뭐 청와대에 보면 뭐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막 쓰다듬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신문 기사 보면 참 인간적이더라고. 그래서 좀 처음에 저는 뭐 표는 찍지 않았지만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뭐 조장기에 얼마나 좀 인간적이었습니까 보면 물론 뭐 정치 쇼에 가까운 막 이런 막 이벤트식 무슨 발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랬는데 남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 계속 이렇게 피자의 사도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 씨가 잘 돼가지고 남북 관계 정말 연결한 철도도 달리고 남북 교류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든지 안 그러면 정말 소득주도 성장론 기존에 해왔던 것이 그 수출주도 성장론 아닙니까? 이걸 해서 좀 성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본인에게는 명예요. 국민한테는 정말 그 정책이 성공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갖다주는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론 제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처음 보는 분들 라이언 TV를 꾸준히 안 드시면 소득주도 성장론이 뭐냐? 도대체 뭐길래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만드느냐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말 좀 설명할 테니까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아주 제가 이 경제 사항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쉽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오로지 빵만 먹고 사는 그런 경제라고 가정합니다. 뭐 옷이고 자동차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고 스마트폰이고 오로지 빵만 먹으면 유지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이제 빵 만드는 근로자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10명 딱 10명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빵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 10명인데 이 사람이 매달 이제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만 원을 가정했는데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 100만 원을 최저임금을 100만 원 너무 적다. 200만 원으로 인상시킨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10명의 이제 근로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인데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 10명 곱하기 100만 원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1000만 원으로 이 사람들이 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로지 빵만 있으면 이 경제가 유지되는 그런 대한민국 경제라고 제가 가정했죠. 그 뭐 100만 원 가지고 빵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월세도 주고 집세 주고 세금도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이 사람들이 오로지 100만 원 가지고 빵만 이제 사면 이제 생활 유지되는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10명이 이제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입니까? 10명 곱하기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000만 원까지 이 사람이 모조리 빵을 산 거죠. 그러면 이제 빵 만드는 공장에서는 그 1000만 원짜리 빵을 이제 만들어 판 거죠. 시장에. 이는 이제 그 대한민국 경제였는데 문재인 씨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이제 이래 얘기한 거죠. 100만 원 너무 적다. 100만 원 더 인상해서 최저임금을 200만 원 하자. 그래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해가지고 200만 원의 이제 최저임금이 되기 전에 100만 원일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명 곱하기 100이면 1000만 원인데 이제 10명 곱하기 이제 최저임금 200만 원이 됐으니까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 오기 전에는 1000만 원짜리 빵을 구입했는데 이제 2000만 원짜리 빵을 구입했으니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된 보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짜리 빵을 더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공장에서 빵 공장에서 1000만 원치만 이제 생산했는데 이제는 2000만 원짜리 빵을 이제 생산하다 보니 옛날보다는 빵을 1000만 원치 더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도 옛날에 빵 공장 뭐 그 만드는데 10명 있다 보니 뭐 1000만 원치 더 생산해야 되니까 근로자도 더 이제 고용을 해야 되고 빵 만드는 뭐 기계도 더 추가적으로 매입해도 흔히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한 설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고용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라 경제가 고용도 커지고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하니까 설비가 늘어나니까 결국 또 이것이 또 근로자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근로자한테도 또 추가적으로 또 월급 더 인상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빵으로 이루어지는 그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 생각이었어요. 마치 그 피사의 사태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자기는 이게 똑바로 설 것이라 생각하고 했듯이 소득주도 성장론도 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이게 생각지 않게 막 기울기 시작한 거죠. 문재인 씨가 전혀 상상도 못해요. 이분도 뭐 문재인 씨가 이 경제가 이렇게 막 나빠지를 상상이 했겠습니까? 선의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피사의 사탑을 설계한 사람처럼. 그런데 지금 이제 작금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거예요. 문재인 씨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잘못 생각하면 원래 그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되면 원래 그 빵 공장 근로자가 10명이 그대로 유지된 걸 이제 전제로 한 거예요. 그대로 10명이 고용된 걸 전제로 하면 10명 곱하기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데 10명 곱하기 200만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보다 2천만 원, 10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빵을 추가적으로 더 소비하게 되고 그러므로 빵 공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제 시행되고 보니 그 10명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공장 이제 주인이 보니까 200만 원 주니까 너무 이제 자기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빵 공장 유지하는. 그래서 10명이 아니라 초기에 이제 10명에서 6명을 해고시키고 4명만 이제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적 생각에 10명 곱하기 200만 원에 2천만 원의 소득이 생겨가지고 2천만 원의 빵을 구입하라고 생각했는데 6명이 이제 해고당하지 4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 곱하기 200 하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죠. 그러면 2천만 원치의 빵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800만 원치만 빵을 구입하게 되니 문재인 씨 생각과 달리 처음에 이제 10명에서 100만 원 줬을 때 1000만 원치 이제 빵을 구입하고 10명 곱하기 200만 원, 2천만 원이 빵 구입하는 게 문재인 씨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고용률이 떨어지다 보니 실업자가 많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200이니까 800원이니까 800만 원이죠. 그러면 2천만 원치 빵을 제조한 게 아니라 800만 원치 빵만 이제 구입하게 되니 실제로서는 초기에 생각이 들 1000만 원치 빵을 더 구입하는 게 아니라 800만 원치만 빵을 구입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시행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시행하고 난 뒤에 오히려 초기에 1000만 원치 빵 제조 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800만 원, 200만 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상이라는 거죠.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에 근로자 임금을 갖다가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빵을 더 많이 구입할 거다. 그래가지고 빵 공장도 더 커지고 설비 투자가 커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커질 거를 생각했는데 이 문재인 씨가 고용자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 아니라 고용자가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왜냐? 공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해고를 시키고 심지어 뭐 자기가 몸을 떼어가지고 하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치킨 업체라든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는 그 사람들 처음부터 내보내 자기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고용률이 떨어진 걸 생각을 못한 거죠. 좀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남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에는 일면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소주성에 54조 쏟아붓고도 소득 분배 역대 최악. 소주성이 무슨 새로 나온 뭐 소주 이름이 아니고요. 소득주도 성장 이거 보이죠? 소득주도 성장의 줄임말이다. 자, 관련된 기사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저소득층 지원에 54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고용은 물론 소득 분배도 역대 최악 수준을 치닫고 있다. 소득 하위 계층에서 소득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상위 계층에서 소득이 더 늘어 분배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저소득 가계의 소득을 늘려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을 늘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그 임금을 인상시켜서 소득을 늘려가지고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역효과를 낳아 소득 불균형 성장만 고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근로소득만 보면은 1년 전보다 22.6% 줄어들었다. 2003년 이후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올렸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저소득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은 기존의 근로자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제해야 이게 그 문제지 생각이 이제 이게 먹혀드는데 고용률이 떨어지다 보니 월급 올려봤자 근로자 수 곱하기 이제 월급 수를 곱하면 총 소득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면 결국 이제 소비도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지니까 생산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국내 대표학자들 삼바에 대한 난상 토론을 거다. 참 삼바 사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문재인 정부가 나와서 물론 그분도 피자 사다처럼 뭐 기우는 걸 작정하고 1년에 몇 센치 기우는 걸 작정하고 이걸 설계한 건 아닐 거예요. 피자 사탑이 설계 건설한 사람 맞죠.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 경제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축물을 세웠는데 지금 계속 기울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이게 붕괴 직전인데 이게 만약에 살아나면 정말 역대 최고 슈퍼 로벨 경제학상을 아마 받을 겁니다. 받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경에서는 매경 한경이 이런 얘기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더 벌린 소주성, 부유소득층 11% 넣을 때 빈곤층 23%를 줄어. 그러니까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론이 빈곤층, 서민층의 소득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된 결과는 부유층은 더욱더 소득이 늘어나고 빈곤층은 더욱더 소득이 줄어드는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화됐다는 거죠. 이게 피사 사탑 건설자처럼 기울다고 상상을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기울듯이 소주성이 이렇게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도 정부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분배 참사에도 하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정부. 정부는 아니야, 교육이 아니야, 똑바로 설 거야. 피자 사탑 지금 이거 약 착시 현상이야. 국민들 착각하고 있어. 국민들 당신들 바보야. 뭐가 지금 좀 있으면 바로 설 거야. 국민들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아마 1년 내에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누가 착시하고 있는지, 누가 착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 경제하면서 꼭 뭐 딱 대한 팩트 있는 것보다는 이거 뭐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라더보이 보지 않습니까? 당구도 치고. 저는 사실 요걸 좀 돈이 좀 요걸 사고 싶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뭐 술도 안 마시고 이러니 독서인데 나만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1인용 요새 의자가 대세랍니다. 요새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진작 유행인데 라즈보이가 이게 뭐 리클라인 소파에서는 세계 뭐 가장 역사 오래된 나이인데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그 삼성역 현대백화점하고 선릉역 저 롯데백화점 가니까 요게 한 원래는 300만 원인데 한 230주면 살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앉아서 이제 책을 보다가 또는 뭐 TV를 보다가 너무 또 책 보다 이렇게 한숨 잘 수도 있고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얼마나 마누라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생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도 우리도 좀 투자할 시기입니다 하면서 좀 책도 보고 또 라이온 거기 앉아서 라이온 TV도 좀 보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면 한숨 자기도 하고 그래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조만간 요걸 하나 지금 사려고 하는데 부인과 지금 의견 충돌해서 부인은 뭐 요새 누구면 추성원이와 그 딸내미에 나오는 뭐 그 있지 않습니까? 안마의자 그 뭐죠? 갑자기 보디 프렌드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하고 저는 이제 이걸 사고 싶은데 돈이 뭐 많으면 두 개 다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로 지금 심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중 하나를 먼저 사자. 왜냐 또 집 공간이 뭐 저도 물론 이제 좀 돈을 많이 벌면 막 정말 큰 아파트 지금 뭐 제가 양재동에 이제
빌라에 살고 있지만 돈 좀 더 많이 벌어서 저도 저 뭐 대치동 도곡동 저기 가서 한 30평대 그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게 저도 목표입니다. 그 가면 이제 뭐 안마의자도 갖다 놨고 이런 그 리클라이너는 미국 가죽 소파도 갖다 놓고 하고 싶은데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뭐 일단 인컴 소득이 또 제한도 있고 공간 스페이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갖다 놔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제가 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제가 일단 제 꿈을 양보를 하고 부인의 그 보디 프렌드 안마의자를 먼저 갖다 놓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너무 내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 왔는데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이제 술도 끊고 정말 인생을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저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런 멋진 가족 의자를 하나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되면 특히 라이온 TV를 보시는 남성 팬 여러분 술을 만약에 드시기 전에 술을 끊으시고 이거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십시오. 독서를 하면 라이온 같이 여러분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라디오보이에 나오는 무슨 그 영업 사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이 경제신문보다 좋은 거 있으면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제가 어제가 그저께 좋은 그 난로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난로, 전기 난로. 그 물론 그 전기 난로와 저는 전 무관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한테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물건 있으면 서로 행복을 같이 투게더, 해피 투게더.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네요. 편의점에서 뭐 거의 뭐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이렇게 편의점 밥 먹고 커피 디저트까지 동네 슈퍼에서 음식 플랫폼 진화. 옛날에 이제 편의점은 단순히 뭐 물건 팔고 이런 건데 이제 편의점이 또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지금 나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 나홀로 그러고 저도 이제 불과 한 2년 전에도 나홀로 생활을 했습니다. 뭐 왜 나홀로 생활했냐 물으면 저도 뭐 인생 라이프에서 저도 좀 슬픈 사연이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터면 하여튼 지금 이제 부인을 이제 2년 전에 만났는데 참 인생을 좀 행복하게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로 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편의점에서 나홀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그야말로 음식만 파는 게 저 뭐 잔잔한 이런 코카콜라 뭐 이런 등등 삼각 김밥 이런 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참 음식도 이제 묵게 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편의점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편의점 우유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치안센터가 계속 없어지니 저 편의점이 이제 동네마다 뭐 한 100m 간격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국가 행정의 간단한 서비스 같은 게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대장 주변 등초금도 띄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안센터 방문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국가 권력이 지금 정부가 너무 커지면 그게 결국 국민한테 부담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로 스몰 정부를 만들면서 그 역할을 이런 편의점들이 정부의 어떤 그런 부가적인 기능을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아까 아침에 우유 사러 하면 저는 상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편의점은 앞으로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이 라이온 TV를 보신 독자 여러분들 돈 있으면 많이 모아서 이런 편의점 같은 거 하나 오픈하시면 장래에 정말 연금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을 좀 모으면 편의점 하나 좀 괜찮은데 하나 매입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살 돈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뭐 딴 걸 지금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경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각하다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뭐 해가지고 지금 소도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게 참 문제 있다는 그런 그 기사입니다. 이 사설을 보면은 그날에 가장 문제되는 거 좀 심각한 거 같아요. 사설을 다룬 건데 문재인 정부 좀 성공해서 노벨 평화상 김정은과 뭐 남북 관계에는 뭐 김정은이가 보니 김정은 저 친구가 보니 그 나이는 젊지만 그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마 우리 남한 좀 순진한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씨의 어떻게 보면 히든 최고의 그 보루고 최고의 무기가 최고의 자기 그건데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재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유일하게 어떤 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샀다 싶시다. 그걸 뭐 트럼프가 내놓으시오 하면은 제가 그 또 여러분이 20억짜리 정말 인생의 모든 걸 바쳐서 가지고 피와 땀을 흘려서 그걸 그 아파트를 샀는데 내놓으라면 그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럼 김정일 마음 쉽게 이해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행복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노벨 평화상을 문재인 씨가 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득주 성장을 성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늘 라이온 TV 맥이 있는 남자 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매일 하는 것을 주의하는 걸 특집 형식으로 하면서 좀 더 재밌고 영향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 내지 2주 단위로 재테크나 경제에 관한 좋은 책들을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빵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빵만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꼭 하나님 안 믿더라 좋습니다. 스님 말씀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부모님 말씀으로, 스승님 말씀으로. 하여튼 우리는 빵과 동시에 좋은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까지 우리가 충족시켜야 온전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구조, 존재입니다. 사실 인간은 단지 저 뒤에 있는 우리 귀여운 곰돌이 인형처럼 먹이만 주면 기뻐하는 그런 애니멀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걸 갈구하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신적 존재를 다루는 그런 멋진 책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소개할. 그래서 라이온 TV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TV는 지금 오늘 이거는 특집이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그래서 인내 있게 보신 분은 아마 보고 누르시고, 성질 급해가지고 클릭을 안 된다든가 그만둔 분은 아마 그만큼 자신의 올 수 있는 그 행복이 달아난 걸로 생각하십시오. 악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좋으신 분은 반드시 그 뒤에 보면 여기 유튜브에 구독 있잖아요.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게 좀 좋아지고 이 방송이 이제 영향가 있다는 걸 제 자신도 확신하게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보시고 혼자만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피 투게더, 행복은 같이 나눠야 그 행복이 더 크신 거라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해서 최소한, 제가 임무를 할 땅이 있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 카톡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전파해 주십시오. 그래서 라이온 TV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좋은 세상을 건설해 가는 거죠. 이 라이온 킹, 그리고 피터팬, 그리고 미녀와 야수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동심을 가진 어른들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라이온과 같이 건설해 나갑니다. 그것이 라이온의 포부고 정말 궁극적인 꿈입니다. 이 라이온의 아름다운 꿈 여러분과 같이 건설해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고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바이바이.